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올해 안에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30분 동안 3건의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 법이 2023년 5월로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팬데믹 동안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막는 일상적인 예방 조치로 여겨져 왔는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관련 지침을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야외에서의 이른바 노마스크를 허용했습니다. 집단 면역에 근접해지면서 개정된 조치로 이제 정상화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롭게 내놓은 마스크 착용 지침입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경우 대규모 군중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마스크 지침이 개정된 겁니다. Starting today,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거나 실외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마스크 지침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1회 접종만 마쳤거나 아예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마스크 없이도 등산 등 야외 활동을 비롯해 접종 완료자들과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CDC는 실내에선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20배로 높아진다며 꾸준한 마스크 쓰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고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계속 적용됩니다.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crowded outdoor settings and venues, such as packed stadiums and concerts, where there is decreased ability to maintain physical distance and where many unvaccinated people may also be present. 당국은 이번 지침 변경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What you're trying to do is encourage others. We're going to get to a point where we're going to hang up masks on our wall as signs of what used to be. But until then, let's try to get to the point where we're back to normal. 특히 개정된 마스크 지침은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생활 정상화 첫 단계로 올해 안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안에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임상시험이 잘 진행돼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연말까지 미 전역에 보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기 임상시험 단계인 치료제는 코로나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팬데믹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초 FDA에 백신 사용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생후 6개월에서 11살까지 어린이용 백신을 계속 시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마친 오하이오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에 노출됐더라도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owans beginning today who are fully vaccinated will no longer have to quarantine if they have been exposed to someone who has COVID. The power of this vaccine allows us to do this. 백신을 맞은 16세와 17세 학생 등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스포츠 등 다른 활동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보조생활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은 새 방역 지침에서 예외입니다.
오하이오주에 따르면 주민 40%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백신을 맞았으며 노인들의 접종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올여름 한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번 조치는 1차적으로 한국에 거주지를 둔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일대에서 3시간 가까이 총격 용의자와 경찰 간의 무장 대치극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쯤 LA 다운타운 7가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그리고 28가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등 총 3곳에서 각각 드라이브 바이 슈팅, 즉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총을 쏘는 행위로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모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용의 차량 추격을 시작했고 곧바로 용의자와 3시간 동안의 대치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have 3 shooting incidents that happened in a span of 30 minutes. The officers quickly discovered that it was the same shooting suspect description. That information was immediately put out via all patrol units in order to stop the violence. Officers realized this was a suspect that was shooting community members almost at random. 한편 대치극 끝에 용의자는 투항을 거부하고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출동한 특수기동대 수아팀의 총에 맞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최근 LA 한인 사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인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초기 대응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시안 대상 중어범죄 발생 건수는 3,800여 건. 이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 사례는 14.8%로 인종별로는 중국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런데도 한인들의 피해 신고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인들의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해 개설된 LA 총영사관 비상 연락망의 경우 중어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시안 특히 한국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인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려고 지금 주요 단체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한인 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들도 연계해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YCC, LA 노인의 LA 법률 보조재단.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저희 한인한테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커뮤니티와의 공고한 관계 유지와 법 집행 당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도 중어범죄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라든지 라티노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좀 더 서로 협조하고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같이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률적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를 입었을 땐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발언 등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추후 증오범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10월로 예정됐던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제도의 전면 시행이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 시행일을 오는 2023년 5월 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리얼 아이디 신청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또 한 차례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기관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리얼 아이디나 유효한 여권 등 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사람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1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기존 $10.95에서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 최저임금을 포함해야 하며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팁으로 임금 보완이 가능할 경우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임금을 시간당 $7.6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오는 2024년까지 폐지됩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39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낙태를 제한하는 세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티트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반대 법안 HB 2441에 따르면 태아의 심박박동이 감지될 경우 의사들은 낙태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긴다면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안 HB 1904와 HB 1102는 각각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산부인과 면허가 있어야 하고 낙태를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해 의사면허 1년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들은 강간 피해자 등을 보호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people who have been raped, victims of incest, molestation, in these horrible domestic situations. These bills are unconstitutional, and it's really a waste of taxpayer dollars. 이에 대해 스티트 주지사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새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인도 뉴델리의 한국 대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교민을 90% 이상 태우는 조건으로 인도발 항공기 운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뉴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 공관 직원 60여 명 가운데 1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2명, 나머지는 인도인 직원들인데 해외 공관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자택 격리 상태에 있고 기본적으로 재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이 여기저기 좀 너무 많으니까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 일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 영사관에선 인도인 직원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매일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인도. 우리 교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관에 신고된 환자만 114명인데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붕괴로 50대 교민이 제때 중증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면서 대사관과 한인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소통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교부는 인도의 한국 대사관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급히 보내는 방안을 방역 당국 등과 논의 중입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데 한때 정부가 인도발 항공기를 중지시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유사시에 이제 피난이라고 그럴까요? 탈출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항공기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또 금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에다 기댈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교민을 위한 항공기 운항은 허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인도발 변이를 조사 분석하고 있으며 귀국 교민들에 대한 전원 시설 격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무려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필로폰을 소금이라고 속여서 들여왔는데 이미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국제특급 우편. 미국에서 배송된 우편물 안에서 비닐에 담긴 흰색 가루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부산에 사는 39살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밀반입된 양은 무려 11.8kg, 시가 559억 원 상당입니다. 56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 한 해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필로폰이 밀반입된 과정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소금이라고 속여 표기한 뒤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세관이 미국 마약청으로부터 사전 첩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통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가는 화물이라든지 이제 특수 우편물이 몇십만 건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다 까볼 수 있는 양은 이제 아니죠.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항에서 적발해 압류한 필로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해 물건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 밀반입과 대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세관, 미 마약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소식에 과거 작품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바 역주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특별한 감사를 전했던 고 김기영 감독과의 작품 환여가 50년 만에 재개봉을 합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에서 배우 윤여정이 특별히 언급한 데뷔작 환여.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1971년작) 환여가 이번 주말 전국 36개 상영관에서 50년 만에 다시 개봉합니다. 작곡가 부부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명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환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스릴러 형식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까지 담은 명작으로 회자됩니다. 24살이었던 배우 윤여정은 살아있는 쥐를 소품으로 쓸 정도로 사실주의에 집착했던 김기영 감독을 다시 만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싫어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열정과 진심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50, 60이 돼서 감사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 천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감독이었고 싫었어. 그래갖고 너무 늘 죄송해요. 지금까지. 환여와 함께 배우 윤여정의 과거작도 줄줄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예술영화극장에선 윤여정 대표작 5편을 상영 중이며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달 7일부터 영화 충녀, 돈의 맛 등 윤여정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를 한데 모아 관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편견을 노력과 성실성으로 극복한 윤여정의 과거 발언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방송국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 안 되는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성 넘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비호감 1호. 일어 쓰는 거면 일어서서 대사 연습을 했고 앉아서 대리미질하는 거면 대리미질을 하면서 연습을 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배우 윤여정은 당분간 미국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가상화폐를 한국으로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18년 4월 30대 중국인 여성이 1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5억 원은 은행 대출. 그런데 나머지 6억 원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세관이 확인해보니 불법으로 들여온 외화, 즉 환치기 자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에게 4억 6천만 원을 증여받은 뒤 은행 송금이 아니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몰래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어떤 수법을 쓴 걸까? 가상화폐를 이용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출금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간단히 세탁한 겁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시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치기 조직이 그 프리미엄을 누렸을 것이고요. 최근 3년 사이 이런 환치기 자금으로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14채, 163억 원어치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환전 기록이 파악되지만 가상화폐로 주고받으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환치기가 의심되는 송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2주 사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돈은 1,086억 원. 지난해 월 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세관은 거래 규모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환치기 조직 10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열린 관객 5,000명 규모의 실험 콘서트에서 코로나19 확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실험 콘서트는 공연 당일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관객만 입장이 허용됐고 마스크는 착용하지만 거리 두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행사 주최 측은 현지 시각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콘서트 2주 후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관객 5,00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명은 콘서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정황이 확실하고 다른 2명도 콘서트장이 아닌 곳에서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는 환기를 최적화하고 사전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면 대규모 실내 공연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부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확보한 백신마저 부분적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일부 아프리카인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면서 보관 시한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관 시한이 지난 미사용 백신 수천 회분이 폐기되기 시작했는데요. 말라위는 코백스를 통해 받은 백신 50만 회분의 절반도 채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의 보관 수명 연장을 권고하는 지침을 받았다며 소각 대신 모든 백신 물량을 접종해 소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중국 헤이룽 장성에서 50대 마을 주민 리 춘샹 씨가 마을로 내려온 야생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리 씨는 눈앞에 뭔가가 달려들 때도 그게 호랑이인 줄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사고 당시 차를 몰고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이 경적을 울리고 밭으로 돌진했고 리 씨를 태운 뒤 급히 피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공격을 받은 리 씨는 5곳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공격하는 등 10시간 넘게 마을을 배회하던 호랑이는 현지 경찰에 마취 총 5발을 맞고 생포됐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연대가 서로 다른 100기 이상의 선사시대 매장 무덤들이 발굴됐습니다.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자국 고고학자들이 매장 무덤 110기를 발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발굴된 무덤 가운데는 이집트 왕조가 생기기 이전인 선왕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란형 무덤 68기도 포함됐습니다. 또 일부 무덤에서는 성인과 아동의 유골, 시기마다 다른 장례용품과 토기, 그리고 그림과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간 화장 먹통 등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는 손자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한 할아버지가 포착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손자야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의 깜짝 공연입니다. 한 남성이 강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때 강 건너편에 있던 이 꼬마, 공연의 보답이라도 하듯 손을 힘껏 흔듭니다. 미국에 사는 할아버지 곤잘레스 씨가 손자의 생일날 축하 노래를 불러준 건데요.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지 못한 데는 사연이 있다죠. 미국 국무부가 최근 멕시코를 포함한 116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손자를 대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쉬운 대로 할아버지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근처에서 이렇게 축하 무대를 꾸몄다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축하곡을 들은 손자, 절대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네요. 한정판 운동화를 되파는 슈테크가 젊은 층 사이에도 인기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운동화입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죠. 전 세계에서 3,200만 장의 음반 판매와 2005년,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아티스트 카니에 웨스트인데요. 카니에 웨스트가 2008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신었던 나이키 에어 이지 운동화가 경매에서 180만 달러, 자그마치 우리 돈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에 팔린 운동화는 웨스트와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가죽 운동화로 뉴욕의 한 수집가가 내놨다는데요. 운동화가 경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팔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8월 경매에서 판매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나이키 에어 조던 1 경매가보다 3배나 높은 가격이라는데요. 구매자는 희귀 운동화를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개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개를 위한 국경일까지 지정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러다가 선거권도 주겠네. 내가 진짜 개통령. 자, 하얀 대형견이 국경수비대와 함께 의젓하게 포즈를 취하는데요. 중앙아시아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토종견 알라바이종입니다. 지난 25일 토종견 알라바이종의 우수성을 기리는 경축 행사가 펼쳐진 건데요. 대통령이 이날을 토종견을 위한 국경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8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 중 하나인 알라바이는 예로부터 목양견으로 활약하면서 국가의 상징으로 대접받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토종견 사랑,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해는 수도 한복판에 높이 6m의 황금으로 만든 알라바이 동상을 세운 일화까지 있었습니다. 동맹국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도 새끼 알라바이를 선물해 화제가 됐습니다. 연필만한 크기의 사슴이 있다면 믿으실까요? 실제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나 깜찍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저도 사슴이랍니다. 20cm 애기 사슴입니다. 살아있는 인형인가요? 귀여운 다람쥐 얼굴에 몸은 사슴을 떠올리게 하는 앙증맞은 이 동물. 한 달 전 영국 브리스틀 동물원에서 태어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애기 사슴인데요. 몸집이 매우 작아서 어깨까지의 높이가 20cm, 몸무게는 1.5kg에 불과해 다 자라도 토끼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어난 애기 사슴은 동물원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애기 사슴이라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애기 사슴은 총 4종으로 이번에 공개된 종은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자바 애기 사슴이라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애기 사슴이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아직 성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